라이프 스타일을 기획한다는 게 인사이트가 정말 많은 책이어서 편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왜 이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를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하고 더 빨리, 더 크게 특별한 거를 포착해내는 그 시선. 여러분 하융! 오랜만에 독서는 여행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신간 유재현 작가님의 서울 라이프스타일 기획자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 안에는 15팀의 라이프스타일 기획자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라이프스타일을 기획한다는 게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문화를 제안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하나를 파는 것을 넘어서 이런 생활 방식은 어때요? 라면서 공간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공간들의 기획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포인트 오브 뷰를 만든 임재원 디렉터, 성수동 팝업 했을 때 이제는 바로 떠오르는 프로젝트 렌트의 최원석 대표님, 젠틀몬스터와 어니언 공간을 만든 패브리커, 농부시장을 열고 있는 마르쉐, 빈티지 오디오 아카이브로 시작해서 사람들의 발길을 끌고 있는 레몬서울,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는 버마켓, 유보라 대표님 이야기까지 15개의 공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책의 구조가 먼저 유지연 작가님이 공간이랑 그 공간을 만든 사람들을 자신의 언어로 소개를 하고 그 공간에 따른 스토리랑 인사이트가 포인트별로 굉장히 보기 좋게 따로 구분되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책도 너무 예쁘고요. 평소에 눈여겨보고 있던 공간들의 이야기가 많고 인사이트가 정말 많은 책이어서 편 자리에서 다 읽었어요. 오늘은 저한테 특히 와닿았던 인사이트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아틀리에 에크리트는 브랜드를 설계하고 기획하는 회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공간으로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성수동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에크리트의 공간들을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카페 자그마치부터 문구류들을 파는 포인트 오브 뷰, 복합 문화 공간인 LCDC까지 아틀리에 에크리트가 기획한 공간들입니다. 이 공간들은 갈 때마다 그 엄청난 감도에 감탄을 하게 돼요. 임재원 디렉터에게서 영감을 받았던 부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텍스트로 설계도 만들기입니다. 브랜드에는 걸음걸이가 있다. 에크리트가 불어로는 쓰기, 쓰여진 것, 문자를 의미한다고 해요. 임재원 디렉터는 공간을 만들고 브랜드를 정립하는 게 집필 과정과 닮아있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나 디자인 기획을 할 때 텍스트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텍스트로 설계도를 먼저 짜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목적성이 가장 중요해서 왜 이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고 해요. 여기서도 왜부터 출발하죠.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획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조사합니다. 최근에 생긴 LCDC 같은 경우에는 부지 선정부터 건축, 실내 디자인, 가구 디자인, 그리고 마감까지 전부 다 디렉팅을 한 공간인데요.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깨어지는 마술이 펼쳐진 공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구조 자체를 이 공간 안에 적용을 해서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는 핵심어를 발견하고 이 핵심대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단편, 장편, 액자식 구성, 옴니버스 구성 이런 여러 가지 지필의 구조들이 공간 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카페인 이페메라에는 큰 공간 안에 또 작은 공간이 존재하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스몰 브랜드들이 정렬식으로 있습니다. 4층에는 PS바가 있는데 PS가 출신인 것처럼 오픈 이야기들을 이 공간에서 풀어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사방으로 그물망치기. 먼저 수도 없이 다양한 검색어를 넣어 검색부터 한다. 아주 집요하게 한다. 제가 보는 김재원 대표님은 디깅의 신? 디깅의 끝판왕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강연에 갔을 때도 그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정말 끝까지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분야가 가장 발달한 나라의 언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단어를 넣고 괜찮은 결과물을 찾기를 반복한다. 여러 방면으로 그물망을 펼치면 반짝이는 것이 걸려든다.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로도 쭉 하면 얼마나 더 정보가 많아지고 좋아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였어요. 김재원
캐릭터에 엄청난 감도가 나오기까지 엄청난 파고들매 시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취향에는 좋고 나쁨이 없다. 깊고 얕음이 있을 뿐. 포인트 오브 뷰가 내 취향을 되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다양한 것들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 가서 어떻게 이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는지 포인트 오브 뷰에서 나눠주는 그 신문지 형태의 그런 종이도 다 가져오고 영감을 많이 받는 공간인데요. 깊게 들어가 본 사람이 제안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얕게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와닿을 수 있고 이미 깊이 파고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브랜드를 발견하거나 내가 평소에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를 발견하거나 또 새로 알게 되는 공간이기도 하죠. 깊은 취향을 갖기 위해서는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학습이 필요하다.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기본이라면 자신이 좋다고 판단한 것을 깊이 파고드는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너무너무 공감합니다. 저도 덕후 기질이 있다 보니까 파고드는 습관이 있는데요. 이 시간들이 쌓여야지 자기만의 기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도 이거 뭔가 있다 이렇게 하고 특별한 거를 포착해내는 그 시선, 나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공간과 이야기는 프로젝트 렌트, 최현석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프로젝트 렌트는 오프라인 마케팅을 위한 팝업 스토어 플랫폼입니다.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이곳에서 팝업을 진행을 했어요. 성수동에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이 팝업을 지나쳤거나 봤거나 들어가 봤을 것 같은데요. 최현석 대표님은 월간지에 콘텐츠들이 이제 선별돼서 실리잖아요. 그것처럼 매월 가치 있는 브랜드의 이야기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좀 잡지 같은 공간을 지향했다고 합니다. 최소 일주일 단위로 브랜드들에게 공간을 대여를 해주고 이곳을 거쳐간 브랜드는 셀 수도 없이 많아졌습니다.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성수동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나의 고객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경험을 해볼 수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궁금하던 브랜드를 또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되는 혜택이 맞아 떨어지면서 하나의 공간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 렌트는 지금은 성수동에만 몇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앞으로는 최고의 마케팅 도구가 될 것이다. 성공하는 브랜드들은 모두 오프라인 공간에 욕심을 낸다. 일본의 츠타야가 서점이 아니라 책을 수단으로 한 공간 서비스업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요즘은 온라인에서 주목받는 광고를 하기가 훨씬 어려워져서 온라인 광고로 휘발되는 홍보성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강남에서 로고가 박힌 생수병을 나눠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도 굉장히 공감했어요. 이제는 오프라인이 단순히 내가 뭔가를 구매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을 하러 간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오프라인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마케팅 수단으로서도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어떤 부분이 예쁘다거나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알아서 SNS에 막 올려주잖아요. 소셜 마케팅을 통한 입소문을 촉진하기에도 오프라인 마케팅은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는 시대입니다. 양의 경제를 졸업하고 질의 경제 시대로 넘어왔다. 이것도 저는 공감 가요. 기획자의 자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획자들은 점점 더 덕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취향 베이스의 비즈니스가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차나 집처럼 그런 과시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뭔가를 찾아낸 사람들이요. 양의 시대가 아닌 질의 시대에 이게 개인이 기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기획자들이 덕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좋아서 하는 것. 덕심으로 파고들다 보면 취향이 빌드업 되면서 자연스레 비즈니스로 연결이 된다. 역시 좋아하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 건 엄청난 능력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공간과 이야기는 봄마켓 유보라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봄마켓은 생활 밀착형 플랫폼이라고도 불리고 다양한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판매하고 동시에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경리단길, 신촌, 서울숲, 남산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제가 평소에 팬이기도 하지만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책에서 너무너무 좋았던 부분이 있어요. 유지현 작가님의 문장들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작게 존재하기,
동네 슈퍼에서 대형마트로, 대형마트에서 편의점과 온라인으로 리테일 산업은 점점 확장하고 진화하고 있다. 가능하면 한 번에 더 많은 물건을 보여주고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 게다가 이 과정은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무한대의 그리드에 물건을 실어 전달하는 온라인 마켓이 그 정점이다. 이게 너무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효율의 끝판왕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를 실감할 수 있는 곳들이 많죠. 사실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집 앞에 배달되어 있고 옵션은 셀 수 없이 많고 이 부분부터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보마켓은 확장 지향의 리테일의 세계와 반대되는 축소 지향을 선보인다. 동네에 작게 존재하며 무한대의 그리드가 아닌 몇 개의 선반 위에 선별된 물건을 진열한다. 실제로 만지며 구경할 수 있는 물건들은 모든 사람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범용한 것들보다는 특정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별한 것들이다. 무조건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은 사람들, 더 빨리, 더 크게 이렇게 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축소 지향을 선보인다는 말이 너무 와닿았고요. 제가 가고 싶은 방향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게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기호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범용한 것보다 특정한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별한 것. 이것도 그냥 문장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좀 콘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로서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가치관이 통하는 사람들을 위한 콘텐츠를 나는 꾸준히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보마켓은 특이한 점이 없는 것을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떠오르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스포트라이트를 막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네 사람들도 좀 환영할 수 있게 일부러 조용히 조금 조심스럽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작게 존재하기를 의도적으로 택하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경리단 2호점에는 근처에 슈퍼마켓들이 꽤 있어가지고 산거리들보다는 동네에 없었던 와인이나 치즈, 홈파티용 제품들을 가져다 놨다고 해요. 다른 마켓이랑 경쟁하기보다는 없는 거를 관찰해서 상생하기를 택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외부 손님이 많이 오는데 뒤로 갈수록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마켓이 사람 냄새가 나는 이유는 동네 사람들이 오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배려라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과 콘셉트보다는 꾸준함. 상업 공간을 기획할 때 간과하는 부분이 꾸준함이다. 새롭게 다양하게 만드는 것보다 공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배웠다. 유보라 대표님이 이 말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라는 상상도 괜히 혼자서 해보게 됐고요. 진짜 실력은 꾸준함에서 온다. 이 말에 너무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 속에 있는 15개의 공간 중에서 3개의 공간만 콕 집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표지에 있는 문장들만 봐도 이거 기획자들이랑 마케터들 되게 궁금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취향에 좋고 나쁨은 없지만 깊고 얕음은 있다. 덕심의 빌드업, 공간의 가치는 임팩트 곱하기 깊이. 이쪽 업계에선 흔히 치타야 병에 걸렸다고 한다. 저는 이 부분 너무 웃겼는데 이제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온라인으로 쏠리면서 온라인 서비스와 산업이 되게 부흥을 했는데요. 역설적으로 깊이가 있는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때는 밖에 아무 때나 못 나가고 친구랑도 10시 되면 빨리 집에 가야 되고 막 이랬잖아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기왕 먹는 거 진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어딜 갈 거면 특별한 경험을 주는 공간을 가고 싶고 그래서 되게 선별적으로 공간을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하게 된 것 같고요. 코로나 풀리면서 이제 여기저기서 오프라인 또 막 완전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요새 개인적으로 스크린 타임을 너무 줄이고 싶어가지고 모두가 인스타그램 스레드로 달려갈 때 저는 일부러 약간 뒤에 빠져있고 이러기를 택하고 있는데요. 이 책 속에 오프라인 경험에 여러 가지 인사이트가 쭉 담겨 있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보면서 뭔가 영감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험은 어떻게 설계되는가? 모든 마케터와 기획자들의 고민일 것 같은데요. 영감과 인사이트가 담겨 있으니까요. 전체 책을 읽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빠이용 여러분, 안녕.